안녕하세요. 피부형 유연형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 원장입니다. 두피가 1cm 처지면 얼굴이 3cm 처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눈썹에서 동공까지가 평균 2.5cm인데요. 만약에 얼굴이 3cm가 처진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썹이 눈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얼굴이 많이 처진다고 해서 눈썹이 눈 아래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얼굴이 3cm 처진다 이 말은 액면 그대로는 틀린 말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속설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 두피가 얼굴 처짐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피가 왜 얼굴 처짐이 중요한지, 얼굴 전체 필러를 빵빵하게 맞은 것처럼 볼륨을 차오르게 할 수 있는 두피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집에서 보고 계시다면 누워서 셀카나 거울을 한번 보실게요. 갑자기 얼굴이 예뻐지셨을 거예요. 눈썹도 올라가고 눈밑 꺼짐도 다 차오르고 앞볼도 빵빵해지고 팔자주름도 사라지고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면서 턱선은 굉장히 갸름해지셨을 텐데요. 그건 바로 중력 때문에 그러는데요. 누워있을 때는 중력을 받지 않고 앉아있을 때는 중력을 받게 되죠. 중력에 의해서 얼굴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3D로 연구한 연구가 있어요. 수직 길이, 중력에 의해서 3에서 5mm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력이 사라지게 되면 얼굴 전체에 4ml, 즉 4cc의 볼륨이 생기게 되고요. 중력을 받게 되면 이 볼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3cm가 처지는 게 아니라 바로 3에서 5mm가 처진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요, 다행히도 중력에 저항하는 구조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근막인데요. 근육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뼈, 혈관, 모든 장기를 감싸는 섬유망 같은 조직을 근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막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중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려 있는 구조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근막이 단단해지고 뻣뻣해지고 유착이 되고 활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 중력과 근막과 두피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얼굴의 근막 시스템이 바로 두피 근막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마의 전두근과 측두근과 연결돼서 이 정수리를 거쳐서 뒤에 있는 후두근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막 시스템이고요. 두피의 근막 시스템은 얼굴을 위로 올리게 하는 상향 벡터를 고정하는 고정점이 되기 때문에 두피가 얼굴 리프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론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눈썹이나 이마를 리프팅할 때 이 고정점을 두피에 고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오래 간다라는 그런 성형외과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두피는 얼굴의 상향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두피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피 근막 시스템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무엇이냐? 바로 이 뒤통수에 있는 후두근입니다. 그 이유는 후두근과 전두근까지의 이 연결을 한마디로 도르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뒤에서 후두근이 열심히 수축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뒤에서 당기고 있는 것이 바로 후두근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후두근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될 텐데요. 뒤통수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가장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외후두윤기라고 해요. 가로에서 4에서 5cm 이동하시고 거기서 1cm 이동하시면 그곳이 바로 후두근의 중앙입니다. 여기를 만져본 상태에서요, 눈썹을 이렇게 치켜떠 보시면 지금 만지고 계시는 부분에 약간 긴장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건데요. 거기가 바로 후두근입니다. 그래서 머리 감으실 때 후두근을 그냥 이렇게 비벼주셔도 좋지만요, 이렇게 비벼주는 행동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부조직 가동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조직 가동술을 할 때 기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구를 사용을 하실 때 좋은 두 가지 압력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깊게 누르는 압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벼주는 압력, 이 두 가지가 연부조직 가동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부조직 가동술을 할 때 깊게 누르는 압력과 이렇게 비벼주는 압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기구를 두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골프공과 같은 그런 딱딱한 공이 있고요, 이런 말랑말랑한 탄성이 있는 공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정답은 탄력 있는 공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근막을 풀어줄 때 통증이 유발이 되면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바로 수축하기 때문에 깊은 압력이 끝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봉을 사용을 해서 후두근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전혀 아프지 않으면서도 깊은 압력이 끝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괄사처럼 생겼는데 무거운 괄사예요. 그러면서 이 표면은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넓은 면적으로 깊은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구를 이용한 연부 조직 가동수를 두피나 이런 목 뒤에 매일매일 해주시면 근막이 이완되면서 후두근의 근육의 활성도가 정상화되면서 얼굴의 상향 벡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근막 리프팅을 병원에서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린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셀라 리프팅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근막 이완을 할 땐 통증이 유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파셀라 리프팅 모두 통증이 없는 근막 리프팅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의 모공 같은 결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면에 나와 있는 얼굴만 2차원적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처짐과 같은 이런 3차원적인 구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얼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얼굴의 위, 얼굴의 뒤, 얼굴의 아래까지 3차원적인 구형의 구조로 접근을 하셔야 처짐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두피 근막 관리하셔서 모두 피부 영해지세요. 감사합니다. 근막이 나이가 들수록 두꺼워지고 괜찮아요. 근데 그게 평소 생활 습관이랑도 크게 어떤 생활 습관? 일단 자세, 고정된 자세가 제일 안 좋고요. 그러면 일단 두꺼워지고 거기가 좀 뻣뻣해지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를 안 하는 거. 히알루론산이 촉촉한 근막이 탄성 있는 근막인데 수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근막이 마르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근막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세하고 수분 섭취, 그리고 수분 섭취가 과일이라든지 야채에서 오는 그런 수분 섭취를 같이 해주시면 그 근막이 굉장히 더 탱탱하게 돼요.